안녕하십니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들 병원 건강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허리 통증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허리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재활의학과 의사 김리석이라고 합니다. 흔히 허리 통증이라고 하면은 허리 부위는 의학적으로는 갈비뼈 바로 아래부터 엉덩이 주름까지, 엉덩이까지 포함하는 통증을 다 허리 통증이라고 말을 하는데, 질환명은 아니고 보통 증상이고 그 허리 통증의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허리 통증의 원인을 찾아야 하겠고, 일생 동안 약 84%의 인구가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인구의 대부분이 경험을 하는 통증이 되겠습니다. 대개는 1, 2주 내로 호전이 되는데 약 10에서 15%는 그 이상 지속이 되고, 허리 통증이 아주 심하거나 하지 방사통, 하지 근력 약화, 대소변 장애가 있을 때는 반드시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시기에 따라 분류를 하자면은 이제 급성 통증은 요추 염좌, 추간판 탈출증, 추간판 파열 등이 있겠고, 또 요추 압박골절의 경우도 급성 통증의 원인이 됩니다. 만성 통증의 원인은 척추관 협착증, 척추 측만증, 전방 전이증, 임신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됩니다. 부위별로 원인을 찾아보면 뼈가 원인인 경우가 있고, 인대나 추간판 디스크가 원인인 경우가 있고, 그 이외에 흔하지는 않지만 내부 장기, 혈관, 그리고 상부 척추 쪽에 있는 척수, 그리고 심리적인 원인, 이런 것들이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허리의 나쁜 자세를 설명드리면, 이렇게 의자에서 엉덩이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허리가 앞으로 숙여지게 되면서 디스크에 무게가 많이 실리게 되면서 안 좋은 자세가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허리, 등, 목 전부 굽혀진 자세는 장시간 이 자세를 유지할 경우에는 목, 등, 허리, 척추 모두에 부담이 가는 자세이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자세는 허리와 등은 양호한 편인데 이 목과 어깨 부분이 앞으로 숙여져서 좋지 않은 자세가 되겠습니다. 권장할 만한 자세는 이제 책을 볼 때는 허리와 등, 목을 일직선으로 앉으신 채로 최대한 책을 눈높이 가까이 들어서 보시는 것이 좋겠고, 앞으로 숙여지지 않고 엉덩이가 붙은 채로 뒤로 젖혀지는 것은 양호한 자세고, 또 이 경우처럼 책을 최대한 눈높이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을 책상이나 바닥에 두고 보실 때도 이 분 보시면은 등과 허리, 목이 최대한 일직선이 되게 되어 있고, 적당히 몸으로부터 책을 떨어뜨림으로써 고개를 최대한 적게 숙이면서 책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건을 들 때는 허리 힘으로 물건을 드는 것은 좋지 않은 자세고, 다리와 팔 힘으로 물건을 드는 것이 척추에는 최대한 무리가 덜 가는 자세가 되겠고, 앉아있을 때는 아까 보셨듯이 목, 등, 허리가 일직선상이 되게 하고, 모니터는 최대한 눈높이 가까이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서 계실 때는 서서 장시간 작업을 하시거나 댁에서 설거지를 하시거나 할 때 발판을 하나 갖다 놓으시고 번갈아 가면서 발을 올리시면은 허리에 무리가 덜 가게 됩니다. 누운 자세에서는 바닥에 바로 눕지 마시고 베개를 무릎 밑에 받치시는 것이 좋고, 베개를 무릎 밑에 받치기 힘든 상황에서는 담요를 얇게 말아서 허리에 받치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옆으로 돌아 누우실 때는 베개에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시는 것이 좋고, 이 그림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물건을 들 때 다리와 팔 힘으로 들어야지 허리 힘으로 들지 마시라, 그런 내용입니다. 자세에 따라서 디스크 압력을 나타내는 그림이 되겠는데, 서 있을 때를 100으로 본다면은 앉았을 때 디스크 내부의 압력이 더 높아지게 되겠고, 허리를 앞으로 숙일수록 그 압력은 점차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를 장시간 숙인 채로 일을 하거나 앉아 계시는 것은 피하셔야 되겠습니다. 누웠을 때 압력이 25라면은 섰을 때는 100, 그리고 물건을 들고 허리를 숙일 때, 다리 꼬고 앉았을 때 이런 식으로 압력이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허리를 숙인 채로 오래 유지하는 자세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허리 운동의 목적을 설명드리면은 허리 운동을 평소에 하신다고 허리 통증이 절대 안 생긴다 그런 뜻은 아니고, 운동을 평소에 해놓으시면은 허리 통증이 생기더라도 지속 시간이 줄어들고 빈도가 줄어들고 아플 때 강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평소에 운동을 해놓으시면은 허리 통증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시작 시기는 허리 통증이 이제 심하게 생긴 후에 통증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시행하시면 되겠고, 입원해서 수술이나 시술 등의 치료를 받으신 분들께서는 대개 귀가하셔서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의하실 점은 통증을 느끼게 되면은 운동을 일단 중단하시고 담당 의사와 상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크 탈출증 환자분들은 특히나 허리를 숙이는 운동보다는 허리를 펴는 신전 운동 위주로 하시는 것이 좋고, 고강도 운동, 저강도 운동 어느 것이 더 좋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최근에 나온 연구들에 따르면 고강도 운동과 저강도 운동의 차이가, 단기 효과는 고강도 운동이 더 좋지만 약 1년 정도 지켜봤을 때는 고강도 운동을 한 분들과 저강도 운동을 한 분들 사이에 차이가 크게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강도 운동의 경우에는 장시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강도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허리 건강에는 더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허리 운동을 두 가지 시기로 나누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치료 중인 이제 치유기, 이제 댁에 돌아가셔서 운동을 시작할 때가 되겠고, 이 시기의 목표는 조직 치유를 촉진하고 통증이 없이 빨리 걸으실 수 있게 하고 허리 쪽의 허리와 엉덩이 근육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엎드려서 하는 운동을 맥켄지 신전 운동이라 하는데, 이 운동을 먼저 시작하시는 것이 좋고, 3단계로 나누어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엎드려 있는 자세만 견딜 수 있는 분들은 제일 아래 자세부터 시작을 하시고, 허리를 약간 드는 자세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은 이 자세, 팔을 디디고 허리를 뒤로 젖히는 것이 가능하신 분들은 이 자세도 시행하시는 것이 좋은데, 호흡법을 같이 병행하시는 것이 좋은 것이, 코로 숨을 들이쉬시고 그 다음에 입을 아주 가늘게 만들어서 천천히 마치 실을 뽑아내듯이 숨을 천천히 내쉬시면서 한 사이클을 마무리하시는데, 이것을 한 30초 정도 시행하시고 그 다음에 30초를 휴식하시면은 한 사이클이 한 1분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오전, 오후 각 5회씩 총 5분씩 하시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4번 하고 쉬시고 3번 하고 쉬시고 2번 하고 쉬시고 1번 하고 마치고, 이 4, 3, 2, 1 사이클을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하시는 방법이 있겠는데, 둘 중에 뭐가 더 효과가 좋다 이런 연구 결과는 아직 없고, 더 편하신 대로 사정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매일 하시되 주 3, 4회 이상 하실 때 효과가 더 좋습니다. 다음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운동은 이제 무릎을 굽히시고 누우셔서 손을 엉덩이 쪽에 갖다 대고 엉덩이를 모으는 쪽으로 힘을 주시면서 엉덩이 근육이 수축하는 것을 느끼는 정도로만 운동을 하시면 되는데, 이 자세를 유지하기 때문에 허리에 특별히 무리가 가지는 않으실 거고, 주의하실 점은 이 허벅지 근육, 허벅지 뒤쪽 근육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지를 확인하시고 엉덩이 근육에만 힘이 가게 연습을 하시면은 나중에 허리 근육 안정화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무릎을 굽히고 팔을 드신 다음에 팔을 든 것을 유지한 채로 한쪽 무릎을 천천히 내리시고 그 다음에 다시 굽히시고 그 다음 반대쪽 무릎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굽히시고 하는 운동을 하시면 도움이 되고, 그 다음은 똑같이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어서 5초간 유지하시고 내리시고,
또 5초간 들고 내리고 이것을 5회 정도 반복하시는 운동이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네 발 자세로 무릎 꿇고 엎드린 다음에 다리는 아직 이 시기에는 시행을 하지 마시고 팔만 번갈아 가면서 5초씩 들었다가 내리시고 반대쪽을 또 들었다가 내리시고 이런 운동이 좋습니다. 운동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올 텐데 다 기억하기 힘드시면은 제가 마지막에 요약할 때 하기 쉬운 운동 위주로 또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통증이 거의 사라진 유지기에는 목표가 중심근을 더 강화하고 기능장애로 인한 척추의 이상 움직임을 교정하고 척추 운동 범위를 늘리고 유연성도 회복시키는 것이 목표가 되겠고 일이나 일상생활로 잘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유지기에 시작할 운동 중 하나로 이 운동은 아까처럼 무릎 굽히고 팔을 편 상태에서 오른팔을 위로 올리고 왼 다리를 내리고 반대로 다음에는 왼팔을 올리고 오른 다리를 내리고 번갈아 가면서 반복하시는 운동이 허리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무릎과 다리를 넘어가게 하시고 5초 유지하시고 다시 중립으로 세우셨다가 왼쪽으로 반대로 넘어가시고 그 운동이 있고 또 무릎을 굽히고 옆으로 누우신 상태에서 무릎을 들어주는 겁니다. 옆으로 들어주면은 이 무릎을 드는 게 엉덩이 외측 중둔근 강화가 되기 때문에 걸으실 때 또 통증이 있을 때 허리와 다리를 잡아주는 근육이 강화가 돼서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아까는 팔만 드는 운동을 했는데 이제 유지기부터는 다리를 드는 운동을 하셔도 됩니다. 이 운동을 할 때 주의하실 점은 등과 목이 일직선이 되게 하셔야 되고 이 그림처럼 어깨부터 이렇게 아래로 숙여지는 자세는 좋지 않고 또 다리를 과도하게 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엉덩이로부터 수평선을 그어서 이 수평선 아래로만 다리를 드는 운동을 하시면 되겠고 이 운동은 마찬가지로 5초 유지, 5초 쉬고 반대쪽 5초 유지, 5초 쉬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허리에 좋은 운동 대표적인 것이 걷기 운동인데 평지 걷기 운동은 하부 요추 근육 강화에 좋고 이제 경사로 언덕이나 등산 같은 것은 상부 요추 질환 분들 경우에 근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요추 1, 2, 3번 문제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언덕 오르는 운동이나 등산도 충분히 도움이 되시는데 요추 4, 5번이나 5, 6번 쪽이 문제가 있는 분들은 경사로보다는 이제 평지 운동 위주로 하시는 게 좋고 평지는 걸으실 거면 좀 빨리 걸으셔야 됩니다. 천천히 걷는 것보다 약 30분 정도 좀 숨이 좀 찰 정도로 빨리 걸으시는 게 허리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 자연복대 운동이라는 것을 요즘 많이 권장을 드리는데 배를 본인이 양손으로 눌러보셔서 배를 손을 내미는 쪽으로 힘을 줘보시고 최대한 내밀 수 있는 힘의 약 1, 20%만 준다는 식으로 힘을 준 채로 걸으시면은 이 복근이 허리에 복대를 한 것처럼 잡아주기 때문에 허리에 무리는 덜 가면서 허리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힘을 과도하게 주시면 걸을 때 호흡이 힘들 수가 있고 또 오히려 허리 통증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힘을 과도하게 주시는 것은 피하셔야 됩니다. 수영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자유형과 배영을 권장드리고 허리 움직임이 비교적 많은 저병은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력 운동은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활배근이라고 등부터 허리까지 내려오는 근육 강화가 허리를 잡아주는 데 도움이 되고 그 다음으로 둔부와 허벅지 근육 강화도 허리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피트니스 센터, 헬스장을 가셨을 때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느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서서 손과 발을 같이 움직이는 이 기구 운동이 권장할 만하고 그 다음에 앉은 채로 발목 앞에 이 발을 댄 채로 무릎을 펴는 근력 운동도 권장할 만한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앉은 채로 무릎을 양옆으로 바깥쪽으로 벌리는 운동인데 이 근육이 아까
옆으로 돌아 누워서 무릎을 위로 드는 그 운동하고 같은 운동인데 헬스장에서 하시면은 무게를 달아서 더 근력 강화를 할 수가 있고 허리에 무리가 안 가면서 엉덩이 쪽에 중둔근을 잡아주기 때문에 이 운동은 특히 권장할 만한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활배근 운동을 권장을 드리는데 철봉을 할 때는 손바닥이 본인 쪽으로 오게 하시면은 팔꿈치를 굽히는 근육과 같이 이제 철봉 운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쉽게 하실 수 있고 손바닥이 정면을 향하게 하면은 철봉 운동을 할 때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강도 운동보다는 가능하신 분은 하셔도 되는데 가능하면은 이런 운동을 더 권장을 드리고 그 다음에 헬스장에서 무게를 달고 위에서 끌어내리는 이 활배근 운동도 권장을 하지만 허리 움직임이 최대한 적은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렇게 당기는 이런 식의 활배근 운동을 더 권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피해야 할 운동은 허리 아픈 분들은 특히 윗몸 일으키기, 경사대에서 윗몸 일으키기, 그리고 짐볼에서 허리 굽혀서 윗몸 일으키기 이런 운동들은 최대한 피하셔야 되고 물론 허리 통증이 없는 분들은 이런 운동은 다 하셔도 됩니다. 또 피해야 할 운동은 굽힌 채로 뒤로 넘어가기, 또 앞으로 굽히기 이런 허리 움직임이 많은 운동 그리고 특히 피해야 할 운동이 이 허리를 굽혔다가 중력을 이기면서 피는 이 백 익스텐서 운동은 특히나 피하셔야 되는데 젊은 분들 중에 이런 운동을 하다가 디스크가 찢어지거나 디스크 파열로 오시는 분들이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반대로 또 다리를 드는 운동도 결국에는 허리를 굽히는 운동과 크게 다를 게 없기 때문에 다리 드는 운동도 피하셔야 되고 평지에서 다리 들기, 철봉에 매달려서 다리 들기, 경사로에서 다리 들기 다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약을 해드리면 올바른 허리 자세 유지만으로도 허리 통증은 상당 부분을 예방을 할 수가 있고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도 허리 통증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은 허리 통증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운동이고 고강도 운동을 짧게 하거나 단기간 하시는 것보다는 저강도 운동을 길게 유지하시는 것이 허리 운동에 특히 도움이 되고 운동 종류가 많아서 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평지를 걷는 운동만 하셔도 허리 근력 유지에는 충분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평지를 빨리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고 특히 평지를 걸으실 때는 배에 힘을 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 복대를 유지한 채로 걷는 연습을 하시면은 특히나 허리 근육 안정화에 도움이 되겠습니다.